우리 정부가 20일 국내 기술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오는 3월까지 타액을 이용해 3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진단키트도 세계 최초로 개발 출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치료제, 백신, 신속 진단키트 3종 세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치료제 후보는 약물 재창출로 발굴한 나파모스타트와 카모스타트 두 종류입니다. 이 약물은 국내외 임상 이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는 전임상과 해외 임상 등을 지속해서 지원합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매년 반복될 수 있고 향후 팬데믹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때에는 우리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 끝까지 백신을 개발한다는 전력이다라며 올해 말까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북 안동의 백신 생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액으로 3분 이내에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반 신속 진단키트도 상용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기업을 도와 올해 3월까지 개발을 마친 뒤 승인 신청을 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일 만에 4개 병실과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15분 만에 추가 병실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듈형 음압병실도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은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내는 디지털 뉴딜 사업도 이어갑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5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하는 데이터댐 사업도 강화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5G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85개의 시와 주요 행정동, 지하철, KTX, SRT 등의 5G망을 구축합니다. 5G 다음 단계인 6G와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시작합니다. 이에 더해 탄소 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제시하게 됩니다. 우주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올해 10월 성공시키기 위해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3월께는 차세대 중형위성을 발사하고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합니다. 달 궤도선 개발도 2022년까지 추진합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2조 5,200억 원을 투자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를 2배 확대합니다. AI, SW 핵심 인재도 양성해 올해에는 1만 6천 명을, 2025년까지 총 10만 명의 인재를 키울 방침입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혁신으로 올해를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화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가 한국의 환경사회 거버넌스 평가에서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국가나 기업 경영에서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무디스가 세계 각국 국가신용 등급 평가에 ESG 항목이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디스는 각국의 ESG 수준이 국가신용 등급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등급인 긍정적에서 5등급인 매우 부정적까지 5단계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ESG 신용 역량 점수에서 1등급을 받은 국가는 독일, 스위스 등 11개 선진 국가들입니다. 1등급은 ESG 수준이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높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30개국은 2등급을 받았고 일본, 중국 등 38개국은 3등급을 받아 한국에 뒤졌습니다. 세부 분야별 평가에서 한국은 지배구조 1등급, 환경 2등급, 사회 2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예산관리 등 4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환경은 탄소전환, 기후변화, 수자원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자본 등 5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 등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안정적인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당시 무디스는 한국은 강한 지배구조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 재정, 통화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유사 등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잠재력과 강한 재정 및 부채 지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ESG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돋보인 ESG 분야는 재정관리와 코로나 대응, 탄소시대 대응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이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해 4차 추가 경정 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7.3%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채무 비율이 오르긴 했지만 일본 251.9%, 미국 131.1%, 영국 95.7%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 2019년 대비 부채 비율 증가폭은 7.5%포인트 증가에 그쳐 두 자릿수 증가를 한 주요국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정부 주도의 방역이 성과를 내며 적은 재정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함께 발빠르게 본격화한 탄소제로 정책도 고득점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포함한 데 이어 2050 탈탄소 목표를 공식화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요국에 비하면 선제적인 탄소 중립 정책 수립으로 이번 무디스의 ESG 평가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이끈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 신용 등급 평가 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국내 의뢰를 뒤로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범 1등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